김일성 박수인데 지가 들어오면서 치는 거. 김일성 그러면 잘 모르겠네. 김정은 박수. 김일성 압니다. 저희 세대인데. 저희는 뭐 김일성 생일이 4월 15일인 것도 다 알고 있어요. 어머님들이 들어오면서 박수 치는 거. 제가 먼저 이제 질문 여쭤보겠습니다. 뭐 전문 경영인 출신이고 이제 정치인으로 들어오셔서 이제 뭐 많은 업적을 남겼는데요. 어쨌든 그 인천에서 송영길 대표하고 굉장히 많이 대결했습니다. 뭐 진 적도 이긴 적도 있고 징계도 많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셈이죠. 내가 한 번 이기고 두 번 졌으니까. 근데 괜히 그 친구는 나를 자꾸 따라다니는 거예요. 야. 그러니까 송영길 후보는 어떤 존재입니까? 그러니까 선생님 저기 안 후보님 인생에서 그거 참. 보기를 드릴까요? 보기 주세요. 네. 없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이런 분. 이는 기타. 나한텐 뭐 없었으면 좋은 사람. 근데 제가 이제 기록 찾다 보니까 좀 되게 놀라운 일이 있었는데, 그러니까 인천시장을 2010년까지 하다가 이제 송영길 시장한테 이제 넘어갔잖아요. 근데 거기서 이제 그 2009년 일을 가지고 감사원 청구를 합니다. 혹시 기억나시죠? 그게 뭐냐면 인천 세계 도시 축전이라는 걸 이제 2009년에 여셨는데 그 축전이 거의 675만이 오는 대박을 쳤단 말이죠. 근데 그거를 뭐 자신의 정치적인 입지를 위해서 한 거라고 감사원 청구를 했어요. 근데 물론 내 정치 입지. 네, 그러니까 그걸 갖다 이제 물론 이제 감사를 기각이 됐는데 그때 이제 어떤 마음이었어 그때 그걸 당했을 때. 그 친구는 이제 내가 이제 인천에 업적이 엄청 많죠. 그렇죠. 뭐 송도국제도시, 인천대교, 뭐 이제 아시안 게임 유치. 아시안 게임 유치라는 게 어떤 의미가 있냐면 그 인천이 인프라가 별로 없었어요. 서울에 그냥 관문 도시처럼 돼 있었고 그런데 아시안 게임을 하게 되면은 세계 경기를 할 수 있는 국제 경기를 할 수 있는 모든 인프라를 정부에서 60% 자금을 내서 해줘요. 그러니까 인천에는 그 당시에 이제 문화 경기장밖에 없었는데 이 전체를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인천이 국제공항을 중심으로 세계 대회를 체육 대회를 많이 할 수 있는 기반을 가지게 되면은 또 다른 의미에서 인천이 국제적인 도시 아니에요. 네네. 그래서 아시안 게임을 유치를 한 건데 유치한 것 자체가 굉장히 큰 노력이 필요했죠. 사실은 아시안 게임 때문에 그 2호선 지하철도 정부에서 미리 원래 다른 데서 하기로 돼 있던 거를 미리 해준 겁니다. 그게 막 그런 정도로 그야말로 인천 시민이나 시를 위해서 큰 일인데 그거를 그냥 그냥 뭐랄까 자기 판단대로 그렇게 내 정치적 입지를 위해서 했다라고 하면은 정치적 입지를 위해서 했다고 할 경우에 돈 풀어주고 막 이렇게 세비를 낭비하고 이럴 때의 문제지 그런 인프라를 건설한 거고 또 인천이 위상을 높인다고 그러면 얼마든지 그걸 해야죠. 비단 그것뿐이 아니에요. 무슨 말씀이 나왔으니 말이지 빚이 7조라고 그냥 온 동네방네 다 얘기를 해가지고 맞아요. 그래서 무슨 인천이 비투성이가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사실은 제가 그 투자를 해서 내 임기 중에 148조를 부가가치를 한 거예요. 그거는 이제 국토부 통계입니다. 인천 통계가 아니라 국토교통부에 보면은 부동산 시가 총액이라는 계정이 있어요. 거기서 내가 2002년에 61조였던 것이 2010년에 209조, 148조 늘었죠. 그럼 비교를 해보시면 부산이 2002년에 96조였었어요. 우리가 61조인데 96조. 그런데 2010년에 부산이 얼마? 136조. 1.5배밖에 안 된 거예요. 저는 3.5배가 됐는데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큰 일을 하는데 맨날 빚이 있다고 그래가지고 우리 잠깐 동안 송영길 시장 한 1, 2년 동안에 인천이 침체가 됐었죠. 왜? 인천이 망하게 생겼다고 그러니 누가 오냐 말이지. 망할 것 같아도 걱정 마. 뭐 와서 투자해 이래야 될 텐데. 그래가지고 인천이 한참 고생을 했는데 그런 것도 다 그런 그 나를 마타도 하고 뭐 흑색 선전하는 일환이 시장이 돼서도 나를 흑색 선전하는 거야 난 참. 그 좌파들이 굉장히 잘하는 거잖아요. 어쨌든 그 워낙 그래서 재정 파탄하고 거의 동의어가 거의 돼버리셨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억울하셨겠습니까? 억울하고 이럴 말할 거 없고 지금 인천을 보세요. 그게 다 내가 만드는 거거든. 그것도 민자, 그러니까 정부 예산 없이 인천대교도 에이맥이라는 영국의 금융회사하고 해가지고 1조 5천억을 들인 거고 송도는 갯벌을 매립해서 갯벌을 매립 원형지 가격이 한 50만 원밖에 안 돼요. 근데 이거를 다 택지로 분양해가지고 인프라를 건설하고 그래서 정부에서는 수도권에다 돈을 대주질 않습니다. 그리고 제가
노하우와 리더십을 가지고 한 건데 지금 뭐 비투성이라고 그때 인천 망하겠다고 그때 초기에 하더니 그게 지금까지도 내가 그냥 말 같지 않아서 아유 저런 무식한 사람들이 있나 이래가지고 말 같지 않아서 해서 그게 기정사실이 된 거예요. 이번에 선거를 나가봤더니 그 안 뜨는 거야 인천에서도. 그래서 아이 웬일인가 그랬더니 아유 지금 인천 망친 사람으로 돼 있어. 아 그래? 그럼 숫자를 가지고 한번 보자. 이래가지고 다시 이제 유튜브도 보내고 그랬더니 이제 시민들이 각성해서 지금 인천에서 많이 늦게나마 지금 뜨고 있어요. 네. 송도 신도시는 임기 중에 계획을 하고 시작을 하신 거예요? 물론이죠. 그 전부터 있었던 건 아니고. 그런 게 아니고 네. 2002년 7월 14일 날 2002년 11월 14일 날 경제자유국법이 통과가 되는데 제가 2002년 7월 1일부로 시장이 돼서 김대중 대통령 정부하고 네. 옛날 얘기죠. 김대중 대통령 정부하고 경제특구법이라는 것을 만들어서 올려요. 인천국제공항이 개항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게 김대중 대통령 정부하고 통과가 시켰고 근데 그 다음에 한 얼마 안 있다가 이제 노무현 대통령이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깜짝 놀랐지. 이거 노무현 대통령이 안 한다고 하면 어떡하나. 그런데 노무현 대통령이 굉장히 훌륭한 사람이에요. 딱 그거를 내가 다 인수위 통해서 설득을 시켰더니 경제자유국법을 이거는 원래 법대로 가는 게 맞고 인천을 8월 11일 2003년 8월 11일부로 경제자유국으로 지정을 했어요. 그때는 다 바다야 거기가. 바다를 지정을 한 겁니다. 바다. 그렇죠. 바다를 지정을 해서 그게 이제 대부분의 그 인프라가 제가 있을 때 이제 결정된 거죠. 앞선 박진 후보님께서 이제 칭찬해 주시기를 패셔니스타다 이렇게 이제 칭찬을 해 주셨거든요. 저를 칭찬했어요? 네네. 고맙네요. 그 스스로 생각하시기에도 패션에는 좀 자신이 있으신지요? 뭐 좀 신경을 좀 쓰는 편이죠. 네. 되게 가까이서 뵙는 건 전 네. 처음인데요. 네. 뵈니까 네. 정치인 느낌보다는 네. 요즘 뭐 많이 나오는 뭐 트로트 가수 같은 느낌이 제가 노래를 잘합니다. 트로트를 특히 잘해요. 트로트. 이미지가 딱그 스타일도 그렇고 노래도 하나씩 또 시켜야 돼. 아니 지금 목을 푸셨는데요 벌써. 네. 앞선 박진 후보님은 기타를 연주하시면서 즉석에서 노래를 하셨는데 그게 지금 저기 없이 될까? 그냥 노래 부르면 못할 건 없는데 잠깐만. 여기 음악은 한 소절. 음악 음악은 준비는 준비되어 안 돼 있는 있습니다. 아쉽게도요. 한 소절 정도만. 소절 정도. 네. 시간이 가니까요. 그럼 아파트를 불러볼까? 아시는 부분만. 아파트 좋습니다. 예. 아파트는 지금 우리나라가 아파트가 지금 많이 무반주로 문제지 부르기엔 않습니까? 조금 무리. 아파트가 맨 처음에 어떡하지? 별빛이 흐르는 다리를 건너. 별빛이 흐르는 다리를 건너 바람 부는 갈대숲을 지나 언제나 하나를 기다리던 너의 아파트. 즉석에서 나오시네요. 제가 네. 사실 이 아파트를 건설하는 게 내 정책인데. 거침이 없으신데. 지난번에 국민 시그널 면접 볼 때 제가 깜짝 놀란 게 네. 워낙 그 유머가 좀 있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최저임금 처음에 이제 진중권 선생님이 최저임금 폐지를 공약으로 내걸지 않았냐, 너무 황당하지 않냐 그랬더니 그래야 주목받지 않냐 이렇게 말씀하신 거 보고 저는 깜짝 놀랐어요. 우리 정치판에 이렇게 훌륭한 유머를 가진 분이 있나 싶었는데 감사합니다. 예, 실제로도 많이 웃기시죠? 제가 사실 오늘 웃긴다고 그래서 내가 걱정을 많이 했는데 우린 심각한 얘기는 잘하는데 네. 웃기는 얘기를 잘 못해. 그러세요? 전혀 아니신 것 같은데 지금까지 제일 많이 웃으시고 오늘 나오신 분들 중에서. 네네. 근데 이렇게 가까이서 뵈니까 예. 눈썹이 상당히 진하신데 그 혹시 요즘에 남성분들도 굉장히 눈썹 문신들을 많이 네. 하시더라고요. 터치 같은 거 하시더라고요. 하신 건지 여쭤봐도 그 눈편 괜찮겠습니까? 문신했고요. 이 한 분이 상당히 멀리서 오셔서 해주면서 이게 옛날 임금의 눈썹이라네요. 임금의 눈썹이래요. 지금 이렇게 하신 왕의 눈썹이래요. 그냥 그 미용이라기보다는 관상으로 시술을 하신 건가요? 뭐 하여간 뭐 이럭저럭 해서 여러 가지 의미로 했습니다. 네. 근데 저 같은 경우도 눈썹 문신하면 도움이 될까요? 눈썹이 조금 이렇게 변형을 하면 약간 관상이라기보다도 얼굴에 어떤 상대방한테 대한 이미지는 좀 달라지는 것 같긴 해요. 예. 요즘 안 후보님 검색을 해보면 네. 허경영 대표를 만난 사실로 기사가 많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뜨거든요. 네네. 거기 이제 허경영 대표 얘기는
안철수를 불렀는데 안상수가 왔다 이런 얘기를 하시던데 어떻게 해서 만나시게 된 겁니까? 그 양반도 말을 재밌게 하는 거지. 솔직히 저도 덕점 받고, 이게 안 뜨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제 사실은 지금의 후보들 중에서 가장 내가 대통령이 되면은 잘할 사람이죠, 제가. 그렇죠. 아니, 저 인천광역시장 8년 하고, 그러니까 주지사를 한 거예요. 미국은 시도지사 출신이 60, 70% 아닙니까? 그리고 제가 국회에도 3선으로 있었고, 국회 예결위원장, 그리고 CEO 출신. 그리고 또 지금 이제 뭐 공약을 얘기할 단계는 그런 상황은 아니지만 제가 가진 그 주택과 일자리 공약이 유일한 신의 한 수인데 네. 아무리 얘기해도 듣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어떡하나 그러면 내가 스텝진들한테 야, 내가 광화문에 가서 빨가벗고 춤추면은 어떻게 되느냐. 그랬더니 경찰이 출동하지 않을까? 기사는 많이 나올 것 같은데. 그거는 좀 곤란합니다. 그런데 마침 이 허경영 측에서 양쪽을 다 아는 사람이 있었어요. 뭐 네. 누가 그래서 특별히 제안했다고 볼 수도 없고 뭐 그런 얘기를 하길래 뭐 아침 시간도 비어 있고 그날 비가 많이 왔는데 뭐 우리가 뭐 오랫동안 계획하고 그런 건 아니고 하루 만에 네. 그냥 뭐 캐주얼하게 한번 갔다 오자 이렇게 된 건데 가기 전에 제가 이렇게 마침 보니까 이거는 진짜로 내가 여러 차례 얘기했지만 이재명이보다는 나은 거예요. 이재명이 퍼주는 거밖에 없거든. 이재명 공약 뭔지 알았어요? 있어요? 50만 원 준다, 뭐 3대 기본 시리즈가 있죠. 기본 아니에요? 다 네. 준다는 거 아니에요? 네. 어떻게 줍니까? 근데 이 양반도 주는 거거든. 근데 인간성이 이 사람이 난 나은 것 같아. 뭐 이게 난 뭐 교주라고 그래서 뭐 어떻게 뭐 나쁘게 무슨 뭐 교주가 남의 돈 어떻게 하고 여성들 어떻게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런 건 아닌 것 같고. 그런데 지금 이재명은 보세요. 요즘에 또 돌아다녀. 형수한테 욕한 거 보면은 망종이야. 그런 망종이 없어. 형수한테 욕한 걸 보면은 형한테 욕한 거 보세요. 바로 지워지던데. 나는 장난. 아니 난 뭐 할 게 있어. 난 나중에 한 보관하고 나 들어온 거니까. 이게 도대체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무슨 행정부 보면은 무슨 자기 스태프진들 50명씩 그냥 공사공단에다 취직시키고 이거 제일 하지 말라는 거 아닙니까? 네. 제대로 할 줄 아는 거 없이 맨 뻥만 치는데 이런 사람보다야 훨씬 낫지. 그렇죠. 그래서 제가 그냥 나도 좀 아이고 이거 나중에 나도 이제 원래 그냥 뭐 허황되게 좀 생각을 했을 거 아니에요. 사실 내가 뭐 바보입니까? 그런데 막상 보니까 한 30% 정도는 쓸만해. 30%? 근데 정치인 중에서 30% 쓸만한 사람이 없어요. 정치인 중에 30% 쓸만한 사람이 별로 없어요. 한 번만 만나신 게 아니라 두 번을 만나셨더라고요. 그거는 그 양반이 나에 대해서 공부를 했더라고. 그게 좀 인천 송도 국제도시하고 인천대교를 가보자는 거예요. 네. 근데 이해력이 굉장히 빨라. 이해력이. 그러니까 설명을 좀 했더니, 이야, 자기랑 비슷하다는 거예요. 뭐가 비슷해요? 국가 돈 안 들이고 땅을 이렇게 많이 했다는 거야. 금방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땅을 제가 예를 들어서 지금 1,000만 원씩 팔리는데 1,000만 평 하면은 100조를 그냥 내가 벌어들인 거거든. 바다를 메꾼 거니까 예산을 안 들이고. 다리를 1조 5천억짜리 외자, 에이맥이라는 회사에서 들여다가 지금 30년 동안 요금을 받고 30년이라면 국가에다 기부 체납하는 거야. 그러니까 날 보고 애국자라는 거지. 그 사람은 뭘 하여간 국가에다가 투자를 안 하고 이렇게 나오는 거에 대해서 어떤 업적이 나오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평가를 하더라고. 그래서 본인이 공부도 약간 했겠지만 가서 보고 더 놀란 거예요. 이게 뭐. 그러니까 그랬더니 그 다음날 어디서 보니까 국회의원들 전부 다 정신 어디 보내야 되는데 안상수만은 괜찮은 것 같더라고. 그리고 어디 써 있더라고. 네, 안상수만 빼고 뭐 어디 그럼 그쪽에서도 역시 30%는 이렇게 평가를 하셨을까요? 저도 그렇게 보죠.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하게 되고. 상호간에 그럼 30%를 평가해 주시는 걸로. 기사를 보면 남대문에서 또 만나신다고 했는데 안 만나신 것 같던데요? 그거는 뭐 그냥 그런 제안을 서로 했었는데 그날 뭐 선거관리위원회에서 뭐 연락이 왔다든가 그래서 조금 이제 저는 이제 후보자 신분이니까 상관이 없는데 이제 후보자가 아닌 사람이 좀 활동하는 거에 대해서 약간 그러니까 법도 굉장히 잘 지키는 사람이에요. 그런다고 우리는 뭐 선거법 웬만하면 그냥 가거든. 웬만하면 가는데 법도 잘 지키는 거지. 오늘 아주 인간적인 측면을 좀 주로 저희가 들여다보고 있는데 올데이 라방의 취지에 걸맞게 속엔 얘기를 많이 잘 해주고 계시는 것 같은데요. 뭐 얘기를 듣자니까 그 어머님이나 혹은 부인과 얽힌 미담이 있다고 하던데 뭐 간단히 좀 소개해 제가 사실 주시겠습니까? 그 미담이라고 그래서 좀 멋쩍기도 하고
저는 우리 어머니한테 어렸을 때 교육을 받을 때 남자 자식은 제가 7남매 장남입니다. 그리고 소녀 가장에 일종의. 저는 어렸을 때 이 태안이라는 서산 갯마을에서 태어나가지고 초등학교 때 인천에 이제 이모님 집에 와가지고는 제가 결혼을 37살에 했는데 제가 다닌 집이 30군데가 넘습니다. 다닌 집이. 자취, 가정교사, 그러니까 기생충에 나오는 무슨 이런 반지하 이런 데 30군데가 넘어요, 제가. 근데, 그러면서 이제 저희 어머님이 이제 쓰러졌어요. 어머님이 이제 쓰러져 한 5년 동안을 의식이 없이 누워 계셨다가 그거는 뭘 의미하냐면 우리들이 어머님을 목욕을 시켜드리고 소대변을 받아들이는 걸 의미하는 겁니다. 그냥 누워서 가만히 영화처럼 이렇게 이렇게 그러니까 병원에 계신 게 아니라 집에서 집에 있게 되죠. 몇 개월 동안 병원에 있다가 그런데 이제 우리 어머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한 금방 결혼을 했는데 와이프가 또 1년도 안 됐는데 또 쓰러진 거예요. 교수였는데 학교에 그 MT 갔다가 그래서 그때는 또 이제 한 1년 가까이 치료하고 이제 회복이 됐어요. 조기에 수술이 되고 왜냐면 내가 어머니 그 수술에 대한 케어한 경험이 있어서 장모들을 설득을 시켜가지고 이제 했는데 그 다음에 19년 그러니까 1999년에 그러니까 수술하고 나서 교직 잡은 다음에 한 6, 7년 만에 다시 또 쓰러진 거예요. 제 처가. 그래가지고는 11년 동안을 병상에 누워있다가 이제 소천했는데 이거는 또 뭐냐. 이거는 우리 와이프를 제가 소대변 받아내고 목욕시키고 이 음식을 이렇게 하는 걸 의미하는 겁니다. 이렇게 누워서 영화나 드라마에 보면은 누워있으니까 이거 산소호흡기나 끼고 이렇게 낭만적으로 표현하는데 이건 굉장한 고통이고 제가 이제 제일 안타까운 것은 근데 이제 엄마나 어머니나 이제 제 처가 이제 의식이 좀 있었을 거 아니에요. 있죠. 약간은 있는 거예요. 있는데 얼마나 부끄러웠을까. 그리고 미안했을까. 거꾸로. 저는 이루 말할 수 없는 그런 안타까움이 있지만 그래서 그 생각을 하면 나도 지금 너무 미안하고 가슴이 아파. 이제 와이프가 이렇게 내가 이제 하루는 보니까 이 눈썹에 이제 먼지가 있는 거예요. 눈썹에. 사실 눈썹이 먼저 금방 팍 털어버리는 거 아니에요. 눈썹에 먼지가 있는데 이걸 몸을 움직이지 못하니까 눈은 이제 껌먹거리거든요. 그래서 참 어떻게 이런 운명이 있을까. 그런데 나는 가장 가까운 여성 두 분이 16년간 그러니까 나의 곁에서 그런 식으로 오셨다 가신 걸 생각하면 그게 너무 이제 가슴이 아프고 그래서 이제 그 얘기도 사실 처음엔 잘 안 했는데 요즘은 이 무슨 정책이나 그 공약은 얘기하면 듣지도 않아요. 좋으나 나쁘나 좀 스토리가 좀 이상한 것들은 나와야 된다고 그래서 내가 그거 또 그런 얘기 또 하느냐 그랬는데 또 그런 얘기를 하자고 그래서 유튜브도 해놓고 그랬는데 잘 사람들이 보지도 않더라고 내가 얘기하는 거. 얼마나 그게 사실 그게 어디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제가 아주 특별한 경험을 한 남자인데 적어도 어머니하고 그 부인한테. 근데 그래서 굳이 한 말씀을 더 하자면 그래서 이제 저희 이제 자식이 없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2010년에 이제 작고를 했는데 미안하더라고. 그래서 이제 하는 게 아니라 이제 아파트를 우리 신접살림서부터 이제 준비한 아파트가 한 10년 같이 벌어서 준비한 아파트가 있었는데 우리 그러니까 2대 출신이에요. 그래서 2대에다가 기증을 했죠. 그래서 후배들이 이제 장학금 지금도 이제 정경림 글로벌 장학금이라고 그래서 주고 그런다고 또 꼬마들이 또 이렇게 손편지를 써가지고 보내고 그러면 그냥 내가 잘했구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 그냥 묻지도 않는 얘기 그냥 거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 한 말씀 할게요. 어쨌든 우리나라도 지금 굉장히 아픕니다. 5년째 아프고 있는데 우리나라도 좀 잘 간병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 다음에 이제 장성민 후보께서 나오시고 이제 시간이 1분이 채 남지 않았기 때문에 뒤에 나오실 후보를 지금 칭찬을 계속 릴레이를 하고 있거든요. 우리 장성민 정말 소위 신원서판이 아주 출중하고 판단력이나 이런 여러 가지 이런 사고방식이 올바르신데 특히 우리가 이제 대한민국의 미래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뭐 우리 말하자면 이제 반대 진영에서 그쪽에서도 엘리트인데 우리 쪽으로 와가지고 이렇게 우리나라를 한번 이끌어보겠다는 거에 대해서 저는 뭐 아무리 칭찬을 해도 모자르지 않다 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오늘 아주 뭐 속 깊은 얘기를 많이 해주셔서 감동적이었어요. 네, 무척 정말 가슴에 와닿았습니다. 네, 안상수 후보님 끝까지 화이팅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